그럼 이제 두 번째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건 워낙 이제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 이렇게 둘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너무 복잡해서 하나를 뭉쳤어요.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돼서 주관적인 가치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요. 판단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회문화적 시간이라든지 또 사회문화적 위치 그리고 기타 사회문화적인 환경적 요소들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제 이것도 각각을 한번 예를 갖다 들어볼게요. 시간과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맥락 요소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여가 시간인지 또는 일하는 시간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는 열심히 책 읽고 논문 쓰는 게 나의 여가 시간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일하는 시간인지 또는 쉬는 시간인지 그리고 시간적인 압박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시간 맥락으로서는 그 시간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중지향과 단일지향 그러니까 한 번에 멀티태스킹이 일반적인 문화인지 아니면은 유니테스팅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이 선호되는 그런 문화인지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편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과거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현재 가치를 갖다 우리가 보존하고 살려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너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우리가 시간 문화적인 맥락 중에 시간적 편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각이지만 같은 낮 12시 2024년 4월 30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타임 프레셔가 세게 걸리는 시간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시간 동안 내가 뭘 할 것가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시간 전 4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또는 해당되는 나라, 사회에 따라서 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위치는 아까 우리 나영님이 질문했던 이게 얼마나 공공적인 장소냐,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많이 지켜지는 장소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장소냐, 공공의 장소냐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위치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주의하고 집단주의라든지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권력거리 그러니까 집단의 어떤 내에서의 권력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그걸 갖다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이제 위치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다.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 저런 거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대표 또는 CXO 중역진의 위치, 사무실의 위치, 그리고 그 위치 대비해서 본인의 자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IT 활용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연구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 권력으로부터의 거리를 갖다가 얼마나 멀리 가져가느냐, 가깝게 가져가느냐, 또 멀던 가깝던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조금 멀어지면 되게 불안해하고 또 가까워지면 엄청 뿌듯해하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권력거리 같은 경우들을 갖다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특히 직장 내에서의 또는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죠. 에서의 그런 사용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 요인으로 계층 구조, 얼마나 상하 관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집단인지, 그 다음에 업무 분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 집단인지, 이런 것들은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미국 회사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되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잘 사용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내는구나 하는 그걸 실감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나는 한 20몇 년을 갖다 학교에만 있다가 이제 회사를 한 지가 8년 정도 돼가니까 회사가 썼을 때 나의 멘탈하고 학교에 올 때 나의 멘탈이 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와가지고는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봐도 그냥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전주시장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업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볼상사나 또. 그래서 이게 맥락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다라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 이게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굉장히 높은 집단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요새 의료 사태를 보면서 절대로 의사들은 파업하지 않을 거다. 이유는 의사들이 우리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직종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갖다가 감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맞는지 틀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명시적 문화하고 묵시적 문화, 즉 해당되는 내용이나 태스크를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건 우리끼리 다 합의된 내용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더 중요한 맥락이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난 회사 하면서 제일 좀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는 슬랙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슬랙을 쓰는 게 참 어려웠던 게, 슬랙을 갖다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카톡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직장 내에서는 이러한 슬랙을 쓰고 직장 바깥에서는 카톡을 쓰고 뭐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은 대표이사한테서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카톡을 받는다. 이거 상당히 문화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인데, 대표이사가 그러면은 토요일 날 밤 8시에 슬랙을 보낸다? 그거는 카톡보다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과 슬랙과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는 거의 안 쓰는 거. 이러한 것들도 권력거리나 또는 이런 명시적 문화하고 묵시적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제일 처음에 말을 틀 때, 그때는 제일 먼저, 그게 내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말을 틀 때 문자 메시지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한번 서로 수인사하고 나서 카톡으로 전환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멤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슬랙으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그런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적 요소, 그 물리적 요소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소로서 역시 시간, 위치 그리고 기타 요소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 사회문화적인 요소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네, 진선님.